예,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비극은 한국 사회를 또다시 슬픔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는지 그 잘잘못을 놓고 또다시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그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민심을 동요시키며 그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6년 전 세월호 사태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음모가 되살아나는 듯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평화로운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무려 150명의 젊디 젊은 우리 자식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식간에 자식을 잃고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이 그들의 하루하루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이 참담한 상실감을 책임지고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제 착잡한 마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이 엄청난 재앙을 이른바 후진국형 참사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매스컴들도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일어난 것인지 모두가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후진국형 참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인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국가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공무원들의 훈련의 부재, 아울러서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공공 질서에 대한 무책임과 이기주의적인 행동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의 참사가 어째서 경찰에게만 책임이 있느냐면서 정부를 방어하고자 나름의 생각을 표현했다가 지금 호되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그 많은 대중들을 통제하기에는 현재 가능한 경찰의 숫자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어처구니 없는 자기 방어적 변명들을 우리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흔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의 책무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사전 예측과 분석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데이터 작업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까닭에 이런 엄청난 인파에 대한 통제와 질서 유지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 바로 후진국형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담보하는 국가의 능력이 바로 서 있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찰들의 권한과 공권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깨우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공권력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동네 아저씨와 같은 오늘 한국의 경찰상, 그와 확실히 대비되는 그 누구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 밖에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함부로 경찰이 집행하는 공권력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경찰의 막강한 공권력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저는 이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마치 인권을 저해하는 독재적인 정치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민의식도 역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권은 오늘 벌어진 이 엄청난 참사로 인해서 정부 여당은 혹시나 이것이 몇 년 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경험한 그들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변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또 반대로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야당 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라면서 이 상황을 침소봉대하며 이제 취임한 지 6개월에 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국민들을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지금 한국의 경찰 조직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맛에 길들여진 정치경찰의 생리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런 한국 정치의 후한무치를 바라다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와 야 권력 집단들이 한국의 국민들을 그야말로 장기판에 졸로 보며 그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혹세무민의 정치판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만하면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강박은 정신질환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신념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 코로나의 위기와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최근 덩달아 난리를 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핵의 위협에 처해서 지금 또다시 불안에 휩싸여버린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도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데이투데이 라이프에서 삶의 희망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들의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는 몸부림의 심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한 까닭을 과연 정치권은 알 수 있을까요? 이태원에 가면 그날만큼은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 젊은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사각지대에 갇혀서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가 한국 사회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회 변혁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므로써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의 깨우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